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는 그냥 꼰대로 살기로 했다입니다. 지은이는 이명균입니다. 혹시 자신이 꼰대처럼 보이지 않을까 걱정하며 해야 할 말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꼰대가 되면 어때? 차라리 꼰대가 되자 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눈치 보지 말고 할 말은 하고 살자는 겁니다. 하지만 무작정 꼰대가 되어버리자라는 말은 아니고 할 말을 하되 상대를 배려하고 필요한 의견을 수용하며 내가 내뱉은 말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는 인간미 넘치는 따뜻한 꼰대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는 날이다. 왁스와 스프레이를 과다 투하해서 머리에 힘을 주고 아껴 두었던 옷도 꺼내 입어 최대한 치장한다. 아침 허기를 달랠 커피를 텀블러에 담아들고 기분 좋게 집을 나선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 퍼지는 향긋한 커피 향과 거울에 비친 내 모습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어 보인다. 왠지 오늘 프레젠테이션은 성공적일 것 같다는 좋은 기분에 휩싸일 무렵 띵동 소리와 함께 8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싫어, 싫단 말이야. 안 갈 거야. 어린이집에 가기 싫어서 목청껏 울고 있는 꼬마와 어떻게든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출근하려는 엄마가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섰다. 자꾸 울면 이 무서운 아저씨가 이놈한다? 혼나고 싶지 않으면 어서 뚝 그쳐야지. 엄마는 아이에게 엄포를 놓으며 나에게 눈빛으로 SOS 신호를 보낸다. 무서운 아저씨라니? 누구? 나? 당황스러움과 의문이 풀리기도 전에 꼬마의 엄마는 다시 한번 다급히 나를 올려다보며 눈짓을 보내온다. 응? 아이를 혼내달라는 건가? 무서운 표정을 지어달라는 얘기인가? 나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라 같은 부모로서 도움을 외면하지 못했다. 나지막이 아이를 향해 한마디를 날려본다. 이놈! 아이는 내 목소리를 듣고는 울음을 뚝 그치더니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쏜살같이 내려버리는 것이었다. 그렇게 꼬마와 엄마가 사라지고 나는 왠지 모를 찝찝한 기분이 들었다. 내 말 한마디로 울음을 뚝 그친 꼬마의 눈에 내 모습이 어떻게 비쳤을까? 꼰대 같지는 않았을까? 6살 남짓의 아이가 꼰대라는 단어를 알 리는 없었지만 아이에게 했던 한마디로 15년 동안 몸담았던 직장 생활이 떠올랐다. 당시 나는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파트장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꼰대로 대하는 파트원들이 있었다. 파트의 성과를 책임지기 위해 일하면서 누구보다 파트원들의 성장을 응원하고 배려하려고 했지만 파트원들에게 싫은 소리 한 번으로 옛날 이야기 한 번으로 다시 꼰대 취급을 받고 말았다. 이 땅의 상사들이 꼰대로 치부받는 세상이 과연 정당할까? 꼰대의 부정적인 외연이 지나치게 확대된 것은 아닐까? 꼰대의 좋은 의미는 하나도 없는 것일까? 라는 생각들로 복잡해질 무렵 내 차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서서히 빠져나왔다. 어두운 지하 주차장에서 나와 아침 햇살이 밝게 비추는 도로로 나아가면서 내 복잡한 생각도 슬며시 사라져갔다. 그래, 그냥 꼰대로 살자. 대한민국에서 꼰대라고 불려도 그래, 나 꼰대야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내가 쓰는 글들이 위로와 희망이 되길 간절히 바라본다. 아인슈타인은 일찍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나에게 세상을 구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면 나는 55분의 시간을 문제를 찾는 데 쓰고 나머지 5분을 해결책을 찾는 데 쓸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제대로 발견하고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다. 나는 여기에 따뜻한 꼰대가 될 수 있는 해법이 있다고 믿는다. 따뜻한 꼰대는 빼기의 기술에서 시작된다. 세상에 사랑이란 단어만큼 정의하기 어려운 단어가 있을까? 특히 남녀 간의 사랑은 복잡하고 미묘해서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 어느 날 TV 프로그램에서 사랑에 대해 이렇게 정의하는 것을 들었다. 사랑이란 상대방이 원치 않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다. 상대방이 원하는 걸 더 해주는 것이 아니라 원치 않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니 대단한 역설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좋은 선배, 좋은 리더가 되려면 무엇을 더 해야 할까 고민했다. 리더의 조건이나 좋은 리더가 되는 법 등을 익히며 투두 리스트를 공부하고 따라했지만 나 투두 리스트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았다. 사랑의 정의가 상대방이 원치 않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인 것처럼 어쩌면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은 더하기의 기술이 아니라 빼기의 기술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따뜻한 꼰대가 되기 위해
무엇을 빼야 할까? 대표적으로 불분명한 업무 지시가 있다. 그거 좀 가져와요. 설명 안 해도 무슨 말인지 알죠? 알아서 좀 해와요. 도대체 그게 뭐고 뭘 알아서 하라는 것인지 감을 못 잡을 때가 많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지시하면 좋으련만 모호하고 어렵기만 하다. 이렇게 지시하는 것은 어느 정도 지식의 저주와 관련되어 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상대방도 알고 있을 것이라는 착각. 묻지 않아도 내 생각과 같을 것이라는 착각 말이다. 재미있는 사례가 있다. 어떤 상사가 장례식장에 가기 전에 직원에게 V 봉투를 가져다 달라고 했더니 그 지시를 받은 직원이 봉투에 V자를 써서 가져왔다고 한다. 정확하지 못한 지시로 인해 장례식장에서 승리의 V를 날릴 뻔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웃고 넘길 일만은 아니다. 업무 지시는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 서로 다른 해석이 가능하거나 오해의 여지가 있으면 안 된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업무 지시는 중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쉽고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업무의 유형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다음 예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지시하는 것으로 좀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 번째,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 일의 수준과 아웃풋 형태를 설명한다. 그 일이 일의 전체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계략적인 방법을 알려준다. 업무에서 기대하는 바와 언제까지 어떤 형태로 보고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지정해준다. 두 번째, 지시 내용을 자꾸 바꾸지 말자. 업무 지시를 불분명하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처음에 지시 사항을 중간중간 바꾸는 것이다. 자신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우기거나 감 혹은 기분에 따라 의사 결정 기준을 바꾸고 일정을 자신의 업무 스케줄에 따라 마음대로 변경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대화로 예를 들어보자. 김 주임, 내가 언제 이렇게 해오라고 했나? 그리고 기획안 내일까지 되겠나? 분명 팀장님께서 이렇게. 그리고 그거 다음 주까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메모는 일을 지시받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지시하는 사람도 내가 어떤 일을 어떻게 언제까지 하라고 지시했는지 메모해 두는 습관이 필요하다. 물론 일을 진행하다 보면 변화가 불가피하거나 윗사람의 의견이 개입하는 경우도 있다. 불가피한 경우라면 직원에게 그렇게 된 이유를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편이 좋다. 최대한 일관성을 지키려는 노력이 중요하지만 불가피하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고 공감을 유도하자. 세 번째, 결과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 결과와 성과로 평가받는 것이 회사가 굴러가는 이치에 맞을 수도 있다. 하지만 아직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후배의 일 처리를 눈에 보이는 결과로만 판단한다면 그의 노력과 열정까지 부정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 결과는 정확하게 따지되 과정만큼은 인정해야 한다. 그 정도 관용은 인간미로 남겨두자. 이거밖에 안 돼. 네가 그럼 그렇지. 라는 말보단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이유를 들어보는 것도 좋다. 거기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고 때론 이런 과정을 통해 생각지도 못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다. 네 번째, 책임 회피. 일을 하다 보면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있다. 특히 나의 잘못된 판단으로 벌어진 일일 경우엔 빠른 인정과 사과가 필요하다. 한국인이 제일 못하는 말이 잘못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한다. 모두 자존심과 관련된 말들이다. 특히 아랫사람 앞에서 체면 구기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한국인들의 특성상 내가 잘못 지시했네? 내가 잘못 판단했네? 내가 책임질게 등의 말은 입 밖으로 안 나오고 자꾸만 목구멍으로 넘어간다. 잠깐의 부끄러움을 피하고자 평생 욕먹을 짓은 하지 말자. 그 말 한마디로 오히려 인간미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드라마 미생에 어른이 된다는 건 자기 입으로 어른이라고 떠들어서 되는 게 아니다. 어른으로서 해야 할 일을 꼭 하게 되면 어른이 된다. 라는 대사가 나온다. 꼰대가 되지 않으려면 내 입으로 나는 꼰대가 아니야. 라고 떠드는 게 아니라 꼰대가 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